이게 한 달 전에 동생 쪽 군대 보낼 때, 입대할 때 사진.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거든요. 누구도 내일의 불행을 예측할 수는 없다지만 건강했던 어머니가 누워만 있게 된 것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누워만 계세요. 어디 병원에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세요. 그냥 이 상태로.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힘들어했다는 어머니. 토하시고 어지럽고 구토도 하시고 아예 기진맥진인지 기운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선 뇌질환을 의심해 CT를 찍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진단명은 안진이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걸 안진이라고 저 처음 들었거든요. 안진이라고. 안진 증상인데 너무 이제 구토가 심하시고 하니까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셔가지고 입원을 했죠. 그런데 입원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말도 너무 어눌해지시고 이제 저희도 못 알아보고 막 계속 이러셔가지고 CT를 다시 찍었는데 죄송하다고 뇌졸중이라고 병원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몰랐다고. 처음 응급실에서 찍었던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손해경색이 발견된 겁니다. 이후 약물 치료를 진행했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뇌질환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하고 다른 검사는 이걸 하면서 시간을 방치했던 거죠. 뇌경색을 찾지 못했으니까 오진이라면 오진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박사님, 일단 소뇌경색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뇌 아래쪽 부분에 작게 위치하는 기관이 소뇌입니다. 네. 이 소뇌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이 소뇌가 기능을 안 하는 상황을 우리가 소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토를 동반한 심한 어지럼증, 걷지를 못하고 균형을 못 잡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환자도 구토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최종 진단명이 소뇌경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진단을 놓친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좀 보시면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찍은 CT종을 보면 처음에 찍은 CT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주 검은 음영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경색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경색의 진단에 있어서 CT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뇌경색이 일어난 즉시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RI라는 네. 조금 더 고가의 검사가 필요한데 MRI를 먼저 찍었더라면 그때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MRI를 찍도록 권유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응급실에 많이 오는 어지럼증 환자 중에 대부분은 귀나 말초 그 평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모든 어지럼증 환자를 사실은 다 MRI를 찍기는 힘듭니다. 또 의료보험에서 그런 것을 다 커버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라든가 소뇌경색이 흔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입원 후 3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은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른 검사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주말이라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겠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해줄 거면 이제 간호사가 의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7시인가? 그때 늦게 왔어요. 오전부터 상태는 안 좋았거든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가족들은 재차 검사 요청을 했고 결국 몇 시간 뒤에 CT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측 소뇌동맥의 경색이 발견됐는데요. 손에 너무 경미하게 경색이 와서 약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시다고. 더 이상 번지지도 않을 거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만 믿고 그냥 기다렸어요, 주말 내내.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했던 의료진. 그렇다면 현재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항의를 해서 이쪽에서 뭔가 리액션이 나왔던 거지 병원에서 알아서 환자 상태 이래서 이래요. 저희가 볼 때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뇌경색 발견 이후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 하지만 가족들은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을 뿐더러 납득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환자가 악화된 요인은 대뇌에 추가로 생긴 뇌경색 때문이거든요. 초기 진단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발견 즉시 추가 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급성 겁니다.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2차적으로 다른 부위에도 뇌경색이 추가로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찍은 MRI 상에 보시면 이 부분이 경색이 있는데 문제는 뇌의 다른 부위에 경색이 또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CT를 찍어서 판단이 됐을 때 MRI를 찍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문제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뭐 집에 있던 게 아니라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상황이 악화가 됐으니까 그걸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기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이 환자가 최초의 어떤 손해경색 증상으로 이 응급실에 들어온 것이 4시간 정도 있다가 돌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이 됐다고 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T만 찍었기 때문에 손해경색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소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주말까지 계속 당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과정에서 이게 주말이 끼면서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새로운 증상, 예를 들어서 중대뇌동맥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경색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병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번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비보다도 개호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측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케이스의 환자분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안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서 그 약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중풍이나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이 걸리기를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추워지면서 지금 뇌졸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 번 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분쟁 차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